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전자기록의 관리, 전자문서의 송달 등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종이기록의 생성과 송달, 보관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형사사건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즉 형사사건 기록 복사를 위해서는 1.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고 2. 나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며 3. 재판부에 연락하고 4. 열람복사실에 연락하고 연락받으며 5. 열람복사에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면 방문해서 복사하고 6. 복사한 소송기록 중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가리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7. 법원 직원들에게 검사받고 허가가 되면 회사로 가지고 와서 스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사실 복사하는 서류의 장수가 100장 이하면 할만하겠지만 어떤 사건은 장수가 2000장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9시에 법원에 방문해서 하루 종일 열람복사실에서 복사해도 다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날 또 가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단순 작업을 직원들이 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제가 하지는 않지만요. 사실 기록은 위에 구멍 2개를 뚫어서 묶어 놓는데 이 끈을 풀지 못하고 한 장씩 넘기면서 복사를 해야 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록의 관리상 이해가 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복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겠지요. 하여튼 이제 전자화가 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형사, 항소, 상고 사건의 경우 전의 신고부터 계속해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서 또는 상고 이유서는 내야 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요. 20 내지 30일 정도 시간이 있는 경우가 고작입니다. 그러나 복사 신청을 하면 즉시 그 다음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중간에 추석, 설날 연휴 등이 있다면 더더욱 복사는 어려워지지요. 그리고 구속사건이라면 또 의뢰인과 상의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으므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형사사건 전자화가 되면 불편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복사, 전담 직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최근 판결문에 각주를 쓴 경우가 과거보다 빈번하게 보입니다. 각주란 본문 아래에 쓰는 보충 설명이겠지요. 통상 문장이 길어져 본문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논문이나 연구 저서에서 내용의 출처를 밝히는 데 활용되지만 판결문에서도 쓰이기는 합니다. 젊은 판사들이 쓰는 하급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각주가 늘고 있고 드물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각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각주의 적절성과 한계 논란이 법원 내에 있다고 하네요. 각주가 자칫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가독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판력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현재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할 때 각주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판결서 작성 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예규와 1998년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예규를 마련해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해 규정했으나 각주 사용 규정은 따로 없었어요. 판사들은 본문에 쓰기 애매한 내용을 각주에 쓸 수 있다 라며 각주 활용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 수가 많아 지분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이를 전부 본문에서 설시하면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그 경우 각주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봐도 최근 1, 2심 판결문에 각주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